여기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게 좀 여러 나라 있는 그런 것이 그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생각할 것을 줄 것 같아서 이게 통합된 쪽에서의 그 일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책을 아니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걸 사야 되나 근데 그래서 하여튼 좀 분열돼 있을 때 그때의 것들로 이렇게 역사를 좀 바라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재미도 있죠. 아 그렇죠. 재미가 재미도 있고 여러다가 막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하더라도 한 대 직전까지죠. 그 초한지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다면 그 전한 말부터 후한 초까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또 한 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삼국시대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식의 이 천하쟁패의 시기 그런 시기만 갖고 통감을 끝낼까 그런 생각 갖고 있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한 대 같은 것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좀 그런 그래서 뽑아서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통감 5권 천머리 부분까지가 이제 초가 망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이 이제 폐업을 넣는데, 근데 그 뒤부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5권부터 몇 권까지가 그러냐면요. 4권? 막 이 정도까지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이렇게 역대에 이렇게 좀 그런 혼란기라고 이렇게 사실 혼란기가 아닌데 그때가 가장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시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네. 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한제 하편.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저력 이제 3권째 접어들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경진 26년이라 왕분이 자연으로 남공제하여 조립 림치하니 미니 막감 격자라 진 사인으로 유 제왕하여 약 봉 이 500리지 지하니 제왕 수항이라 항이 이때는 진천지 공하여 처지 송백지간하니 아이사다. 예. 경진 26년이라 왕분이 자연으로 연나라로부터 공제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나를 쳤어요. 그런데 이건 싸움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조립 림치에 우리가 창졸지간에 하는 그 조리거든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제나라 서울인 림치에 들어오니 백성들이
막감격자예요. 감히 겨루는 이가 없어. 여기 격이라는 건 막아서는 거죠. 그 막고 겨루고 그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진이 사인로 유제왕, 이 진에서 사람을 보내 유제왕, 재앙을 꼬셨어요. 뭐라고 꼬셨냐면 약봉 이 500리지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 어떻게? 봉이 500리지 500리의 땅을 갖고 봉한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마. 이게 지금 그 제 나라가 2000리의 땅인데 그 4분의 1 그거로 당신을 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지금 다 망했잖아요. 그 제 나라만 지금 그 있는 건데. 그래서 제왕이 수항에 제왕이 마침내 항복을 했어요. 이게 참 제왕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진천지공이야. 진나라에서 그를 공땅으로 옮겼어요. 그 수도 림치에 두면 안 되니까 공땅으로 옮겨서 처지 송백지간이에요. 소나무, 잣나무 사이에 머물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송백지간 할 때 이거 우리 잘 적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송백하면요. 지금도 제가 했지만 소나무, 잣나무를 우리는 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백을요. 그거로 보면 안 된대요. 이거 편백으로 봐야 돼요. 편백. 이게 저도 근자에 알았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리한 걸 보니까 백은 우리가 이제 뭐 이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라든가 이런 데도 송백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세한연호에 이 송백지 후조라 이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지는 걸 안다는데 그게 편백나무랍니다. 이 백이라는 게 저기서 사용되는 백은 잣나무 백자지만 편백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소나무 편백나무 사이에 이렇게 머물게 했는데 거기서 아이사 굶주려 죽었어요. 이거 내비 두겠어요? 다른 나라 다 처단했는데 그 자기들이 뭐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 나라 임금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전부 힘을 합해가지고 진나라랑 싸울 때 지들은 뒷짐지고 있었거든요. 진짜 어리석은 그런 녀석들이죠. 자, 여기 여러분들 거에는 제가 빼놨지만 다음 주에 이제 가져오는 거 있어요. 사마운공이 거기서 평한 말이 있는데 참 좋은 말을 평해놨어요. 나중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우리가 좀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안 했던 이 사마광의 그 평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이렇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고다음 볼까요? 왕초병 천하에 왕초병 천하에 자이의 덕겸 사망하고 공과 오제라 하여 내 경호할 황제라 하고 명의제 령의 조라 하여 조요? 예, 우리가 조서를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조칙을 내린다고. 예. 자금 이래로 제10법하며 제10법하며 짐의 시황제
지미 시황제 후세이 계수하여 후세이 계수하여 이세 삼세로 이세 삼세로 지우 만세토록 지우 만세토록 전지무궁하리라. 전지무궁하리라. 왕이 처음으로 천하를 다 병탄했지 않습니까? 다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천하를 다 아우렀어요. 그러고서 스스로 이의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덕겸 사망이에요. 자기의 덕은 사망을 겸비하고 그 아까 나온 그 신농 황제 복씨 그 사망의 덕을 자기는 아우르고 겸비하고 공과 오제 공은 다섯 제왕을 넘어선다. 그게 그 전옥씨, 제곡씨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제인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여 내 경호할 황제야. 이에 자기의 호칭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황제라고 했어요. 왜 황제예요? 황제라는 말은 옛 사망 오제의 황과 제를 따서 황제라고 한 거예요. 난 사망 오제야. 딱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진시황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한마디로 벌써 진시황의 그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노자를 배웠지만 노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후왕은 득일이 위키고요. 하나를 얻어서 귀하고 높게 되어 그래가지고 이의 천하적이야. 천하를 바르게 세운다고 했단 말이죠. 올곧게. 그런데 그렇게 고귀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서 근본을 삼냐면 이천의본이라고 했잖아요.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데 지금 이 사람은 천한 것으로 근본을 삼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죽을 길로 가는구나. 저 사람이 살아나는 길로 가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앞길도. 벌써 황제를 갖다 일컫는 그 부분부터 이 사람은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리고 명은 제라고 하고 령은 조라고 해요. 우리가 이 명과 령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말로는 합해서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명령은 요거에 가까워요. 지금 우리가 말한 명령은. 그리고 요 명은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법에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라든가 이런 그런 민법이라든가 이제 상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이라고 한 명은 그런 거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령이다, 국무총리령이다, 이 도지사 지침이라든가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아니고 실제로 사용되는 그런 지침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은 요거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진시황은 이걸 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죠. 법제. 예. 제라고 읽었고 이것을 뭐라고 읽었냐면 옛날에는 명하기를
옛날에는 령하기를 이렇게 했던 걸 이제부터는 조하기를, 조서를 내리기를, 그렇게 이 조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자금 이래로 지금부터 이후로는, 여기 자금 이래는 자금 이후와 같아. 지금 뒤로부터는, 이 순간 이후로는 제10법 10법을 없앤다. 10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거에 맞춰 가지고 시호를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공, 경이라고 하는 클경자, 빗경자, 그 경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애달픈 삶을 살다가 간 그런, 말하자면 뭐 쫓겨나거나 뭐 이게 갇히거나 이런 사람들, 또 죽은 사람들, 그건 애달픈 애자를 쓴다든가, 이게 이제 시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히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누가 감히 후세에 가타부타해, 그런 거 못 써.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시법을 없앴다는 건. 사실은 시호법도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시법까지 없앴다라고 하는 건 이 진시황이 얼마나, 말하자면 아나무인이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요. 짐의 시황제, 그리고 여기서 짐은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는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시황제가 되고, 그 말이에요. 짐은 시황제, 나는 첫 번째 황제예요. 시황제, 1황제니까 첫 번째 황제고, 후세는 이 개수, 내 뒷세대는 개수, 그 숫자대로 헤아려서 2세 3세, 두 번째는 2세, 세 번째는 3세, 이래가지고 지우만세, 만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대에 1000번째 되는 놈은 만세고, 그런 거죠. 진시황은 시황이 처음으로 황제가 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하고, 그 다음 임금은 진2세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3세.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왜 사람 이름이 뭐 만원이, 진북이니, 종필이니 이렇게 하지? 굉장히 어렵게. 1, 2, 3, 4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굉장히 쉬울 텐데, 저도 그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어려서. 그런데 이 진시황이 이 얘기한 것을 보고서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되겠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같이 읽죠. 초제의선지시에, 이선지시에 추연이 론저 종시 오독지운하야 종시 오덕지운하야 급시황 병천하에 급시황 병천하에 제인이 주지하니 시황이 채용기설, 시황이 채용, 이게 수국하잖아요. 물기운은 불을 이겨.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 불기운을 이 진나라 물기운으로 압도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제 바로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시계는 비로소 해를 바꿔요. 어떻게 해를 바꾸냐? 조하는 계자 10월삭이요. 이 조정에서 하례를 시작하는 그것은 모두 10월삭, 10월 초하루부터 시작해요. 즉,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 후반부인 10월을 이들은 뭐로 생각하냐면 원단으로 두는 거예요. 10월 1일을. 즉 10월 1일이 진나라 1월 1일인 거예요. 그 전에 10월 1일이. 그거를 이렇게 이 진시황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역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역법을 이 사람이 난 이때부터 1월 1일을 쓴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조화라는 건 우리식으로 하면 이 조정에서 하례를 올리는 축하하는 그런 건데 새해가 시작됐다고. 근데 지금 쓰는 말로 하면 원단에 가장 으뜸이 되는 첫 새벽, 첫 아침. 1년 중에. 그리고 의복이라든가 정모절기.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은 요렇게 이 깃대를 말해요. 그 깃대를 말하고 이 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깃발 같은 거예요. 이 뭐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은 이게 장식인데 깃발 장식이지만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절이라는 거로서도 나타나지만 신임장에 옛날에 이렇게 서로 맞춰보는 그게 절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새로 신임장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상의경 모두 흑색을 숭상한다. 이게 다시 무슨 소리예요? 검은색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검은색. 이 중국 같은 경우 뭐 오송홍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빨간색을 숭상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흑색을 숭상한다. 또 수는 266으로 의기해. 수는 6을 갖고 그 기준을 삼아요. 즉 무슨 소리냐면 육진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 같은 거 이렇게 그 둘레를 잴 때 이게 몇 걸음이다 이런 게 우리나라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보라고 성이 만보라고 해서 이 성 둘레 공산성 둘레가 예를 들면 만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만 걸음을 걸으면 그게 만보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6자를 일보로 삼는다. 이게 육진법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예를 들면 12척이 일보라든가 10척이 일보였다면 이거를 갖다가 6척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6을. 왜? 숫자에서 이 6이 수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골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바라봤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승상관등이 언후대 연제형은 지원이라 불의 치왕이면 무의 진지하니 청입 제자하소서 시왕이 하기의하니 정의 사왈 주문무 소봉 자제 동성이 심중이나 연이나 후속 소원하여 상공격 여 구수하니
상공격여 구수하니 주 천자도 불능 금지라. 주 천자도 불능 금지라. 금해내 금해내 뇌 폐하 신령 일통하니 뇌 폐하 신령 일통하니 개의 군연하소서. 개의 군연하소서. 제자 공신은 제자 공신은 이공부세로 이공부세로 중상사지면 중상사지면 심족 이제하니 심족 이제하니 천하무 이의즉 천하무 이의즉 안녕지 수야라. 안녕지 수랴라. 치 재우는 불편하노이다. 치 재우는 불편 시왕왈 시왕왈 천하 공고 전투 부류는 천하 공고 전투 불후는 이유 후왕이라. 이유 후왕이라. 뇌 종묘하여 뇌 종묘하여 천하 초정에 천하 초정에 우부 립국은 우부 립국은 시 수병내라. 시 수병야라. 이구 기념식이면 이구 기영식이면 기불란제야. 기불난제와 정의의 시라. 정의의 시라. 어시에 어시에 분천하 분천하 의 36군하고 위 36군하고 군치 수의 감하여 군치 수위하여 또 수천하 병하여 수천하 병하여 치함양하여 취함양하여 소의 종거 소위 종거 금인 시비하여 금인 시비하여 중각 천석이라 중각 천석이라 치궁정중하다. 치궁정중하다. 승상 관과 또 그 밖의 사람들 관 등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연나라 제나라 형나라의 땅은 즉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의 땅은 지원여 이 자기들이 있는 함양으로부터 너무나 멀어. 그렇기 때문에 불의 치왕이면 왕을 두지 않으면 즉 연왕이나 제왕이나 초왕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두지 않으면 무의진지 그것을 억누를 수가 없어. 너무나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청립 제자 하소서. 여러 아들들을 세우소서예요. 이거 청한다는 말 거의 안 써도 되니까요. 여러 아들들을 세우세요. 그 왕으로. 이게 이제 봉건제잖아요. 봉건제. 그래서 사람들에게 봉토, 땅을 봉하여 건국, 나라를 갖다 세우게 하는 게 이게 봉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주나라 때의 아주 만들어진 그런 법이죠. 봉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봉건제로 우리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자 시왕이 하기의여, 시왕이 그 논의를 내렸어요. 그러다 정의사왈, 정의로 있는 이사입니다. 이게 그 이사, 정의로 있는 이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문무 소봉자재, 주나라 문왕과 무왕, 이 사람들이 인전 그 문왕 때 그 기초를 제대로 해서 그 아들인 무왕이 말하자면 주나라 천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문왕과 무왕이 소봉, 봉한, 자제, 아들과 동생, 그리고
또 동성 같은 성씨들이 심중 매우 많았으나 연이나 후속 D의 후손들은, 이거 속할 속자니까 D의 후손들은 소원이여 서로 성글고 원 멀어져서 상공격 서로 치고받고 하기를, 공격하기를 여구수 마치 원수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주천자도 불능금지요. 주나라 천자도 불능금,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 서로 그 치고받고 하는 거. 금해내가 지금 이 바다, 아니 이게 그 중국 애들이 보면 동해 바다죠. 동해 바다 그 안쪽으로 지금 그 이 우리 바다 안쪽으로 내 폐하 신령, 그 당신의 신령스러움에 힘입어. 이거야 뭐 이 신하들이 그냥 뱉는 말이죠. 그 당신의 신령함에 힘입어 일통이야. 하나로서 딱 이 얼개가 딱 이루어졌어. 일통. 하나로서 통합이 됐는데, 따라서 개의 군을 나서서 모두 군과 현으로 만드세요. 지금 해석은 사람들이 보통 읽는 거랑 약간 다릅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맹자도 그렇고 통합도 그렇고 모두 군현을 두세요. 누가 왔나? 아니 뭐 사람 지나가고 막 저러고 제자 공신 여러 아들들과 그 공을 세운 신하들 있잖아요. 공신들은 이 공 부세로 그 공적인 부세 세금으로 중상사죠. 아주 무겁게 그래서 상으로 내려주면 돼. 그러면 심족 이제요. 그러면은 쉽게 제어하고 심족 그 쉽게 몹시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그 콩고물 나온 거 조금씩 나눠주는 거야.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야 늘 데리고 부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천하무이의요. 천하 사람들 천하에 대해서 무슨 다른 뜻을 가질 수가 없게 돼. 그렇잖아요. 자기가 힘이 있고 딱 이렇게 되면 뭔가 다른 뜻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하에 어떤 다른 뜻이 없게 되니 그것이 바로 안녕지술이에요. 가장 편안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어. 따라서 치제우 불편합니다. 제우를 두는 것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개의 군현 하소서 모두 군현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제우는 두지 마세요. 지금 그 말이죠. 그 즉 봉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그동안 내려왔던 봉건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하지 말고 군현제로 하자는 거죠. 즉 천자가 그냥 다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그 일할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래서 일할 사람을 보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걷어들이면 되고 말하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독재 체제인 거지. 이게 말하자면. 그러자 시완왈, 시왕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 공고전투 부류는 천하가 다 같이 괴로워하면서 전투하며 전투가 그 부류 시지를 않아.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유 후왕이요. 제후나 왕이 있기 때문에야. 제후나 왕이 없었으면 그렇게 싸웠겠어? 제나라가 붙고 초나라가 붙고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붙고 이게 전부 각 나라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이익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내 종묘 왕실 사당의 영령들의 힘입어. 이게 되게 그 말하잖아요. 순국사냥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 왕실 사당의 그 영령의 힘입어. 천하초정이야. 천하를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평정했어. 근데 우부 입국은 여기서 또다시 밑국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있던 나라들 다 소멸시켰는데 다시 그 나라를 세운다는 건 시수병야. 이것은 전쟁을 심는 거나 똑같아. 그게 처음에야 표시가 안 날 테지만 그것이 잘하고 처음에 별거 아닌 것이 쫙 자라다 보면 거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병은 그런 거예요. 전쟁을 이것은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구구운영식이면 편안하게 쉬는 것을 구한다면 기불난제류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그거야 참말로 어려운 일이요. 기불은 없어도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정의의시여 그 이사 정의의 말이 옳도다. 이 정의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무수석 또는 법무부 장관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그게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누구예요? 이사라고 하는 이 법무부 장관, 또는 정무수석은요, 이건 완전히 말하자면 아청꾼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시황이 굉장히 패도적인 인물이에요.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 사망오제를 얘기하는 것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겸손치 못하게 막 사망의 덕을 겸비하고 그 오제의 공을 자기가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주 그렇게 뭐라고 할까 오만무도하고 아주 욕심꾸러기거든요. 아주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도 나라를 나눠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말하는 거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이게 다 꿍꿍이 속에 있어요. 자기 꿍꿍이 속에.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입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는 이렇게 권력의 개노릇을 하다가 결국 개가 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그래요. 얼씨, 이에, 시분천하. 이에 천하를 갖다가 나누어 의 36군이요. 36개의 군을 두고 군치 수의가며 군마다 수와 의와 감을 넣어요. 즉, 각 군마다 군수는 지금도 우리가 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면 도지사, 군이면 군수, 현이면 현령인데 지금도 우리가 군수라고 하잖아요. 어디 군수. 군수. 그 다음에는 의. 그 다음에는 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수, 이건 행정이에요. 행정. 군의, 이것은 군사예요. 아니. 이것은 형법이에요. 형법. 군감, 이것은 말 그대로 감시하는 거예요. 정찰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보부, 검찰, 그리고 행정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세 개의 체로 된 거예요. 즉 군수를 두고 군위가 있고 군감이 있는 거예요. 셋이 제일 우두머리는 역시 수죠. 군수죠. 군수가 우두머리이지만 그 군의 군감이 보조도 하고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그리고 수천하병, 천하의 병력을 갖다가 이 천하의 이 병력이 아니고 그 병력을 다 없앴으니까 천하의 무기입니다. 이 병을 천하의 무기를 갖다가 수 거두어서 치함양, 함양에다가 모아놨어요. 왜냐면 무기 있으면 또 막 일어날까봐. 그리고 이의 종거 금인십이에요. 그것을 녹여가지고 종거 이 종과 이 종틀 그리고 금인 12를 만들어요. 금인. 근데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중각 천서개. 무게가 각각 1000섬이나 돼. 이게 말하자면 굉장한 거죠, 이게. 이게 120마리인가? 그게 한 섬인가, 그렇죠? 그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거대하게 그렇게 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실궁정 중 궁정 안에 두었어요. 지금 이 체제를 보면요, 진시황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자기의 고을을 지키고 그 고을을 이렇게 법대로 이게 특히 형벌을 관장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궁정의 우위기 때문에 정의라고 말한 거예요. 궁정에서 형벌을 담당하는 사람, 정의. 이 나라라는 건 오래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혼자서 파도적으로 부려먹으려고 한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것이죠. 선생님한테 안 시켰는데 맨 처음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그래요. 예. 그러시고,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진시황 같이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을 어떻게 잘 부려야 되는데, 너무 못 부리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건 아닌 거예요. 힘이라는 건 내가 힘을 얻었다 해도 그 힘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